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방금 소개받은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데이터베이스가 붙어 있는 만큼 제가 아마존 AWS 서비스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이제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게임을 위한 최적의 AWS DB 서비스 선정 퀘스트 깨기라는 이제 세션을 제가 딜리버리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 게이밍 세션 하루 종일 들으시면서 크게 이제 내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거고, 저는 오늘 DB는 어떻게 선택하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고가용성의 AWS DBMS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의 퀘스트입니다. 목차이고요.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게임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저희 생각을 좀 해보고, 실제로 게임 아키텍처 설계하실 때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이상적인 게임 아키텍처를 위한 신기능으로 주장한 저희의 이제 서비스, 그게 이제 다이나모 DB와 저희가 오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게임 아키텍처입니다.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게이밍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고, 게임을 개발하실 때 전 세계의 모든 게이머들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당연히 개발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용자 게임의 응답 지원도 최소화하면서 초대형 원월드, 하나의 월드에서 모든 게이머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으실 텐데요.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로는 장애가 없어야겠죠. 게이머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애 없는 환경을 구축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하실 때 어떤 이제 아직까지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역 분산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서비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외 서비스를 하실 때 당연히 어떤 레이턴시 이슈 때문에 이제 분산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셨듯이 유럽 리전, 아시아 리전, 북미 리전으로 따로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리하시게 될 거고, 분산된 환경을 구축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현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구조에서는 이 세 개의 분산된 환경에서의 데이터 동기화가 가장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게임을 개발하고 계시거나 운영 중인 분들이 만약에 선택하시는 옵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RDBMS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RDBMS는 그 자체의 어떤 스케일업의 성능 한계로 인해서 초대규모 월드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샤딩을 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샤딩을 통해서 작은 규모의 월드로 이제 분산을 하게 되시고, 그래서 대규모 월드에 비해서 아무래도 내가 전체 월드를 이제 다 투어하실 수 있는 게 아닌 이제 월드별로 그때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몰입도가 저하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처럼 꾸미고 싶지만 RDBMS의 한계로 인해서 그림상 우측과 같이 샤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현실이실 텐데요. 또 세 번째로 이제 가용성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샤딩을 하시고 많은 아키텍처를 분산하시고 그럴 때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더 업핸드 되실 거고, 관리하셔야 될 DB 인스턴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샤딩을 한 후에 인스턴스 개수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기존 플레이하던 게이머들이 이제 이탈하게 되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서 제시하는 이제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이제 위에 다이나모 DB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NoSQL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RDBMS인 이제 오로라를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이나모 DB는 제일 처음에 타이틀이 있듯이 저희는 이제 무제한의 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일관된 빠른 성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두 번째 써 있듯이 최고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관리형 DBMS고요. 그리고 지난 리인벤트 때 발표드렸던 이제 글로벌 테이블입니다. 여러 개의 리전을 통해서 한 개의 글로벌 테이블을 통해 다양한 이제 유저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이제 백엔드 DBMS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마존 오로라입니다. 작년 리인벤트 때 동일하게 발표했던 이제 멀티마스터 기능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현재는 이제 프리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고민이었던 쓰기 성능의 어떤 장애로 인한 또 장애로 인한 이제 쓰기 작업에 대한 연속성을 이제 방해를 받으셨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고, 특히 쓰기 성능을 뭔가 아웃하고 싶으실 때 추가적인 노드 추가를 통해서 이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드렸으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NoSQL을 쓸 거냐, 아니면 RDBMS에 익숙하시면 SQL을 쓸 거냐라고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시고자 저희가 이제 항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NoSQL 같은 저희가 이제 DynamoDB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0ms 이하의 지연 속도로 초당 수만 건 이상의 데이터 쓰기가 필요한 경우에 NoSQL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 가장 큰 피처겠죠. NoSQL은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스키마리스라는 얘기를 저희가 늘 합니다. 예, 아무래도 RDB 대비 스키마 관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개발자분들이 뭔가 게임을 작성하시면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스키마를 추가하고 삭제하시는데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어떤 옵션이 될 것 같고요. 뭐 사용 예로 썼는데 뭐 당연히 이 부분은 RDB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NoSQL로 적용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써봤습니다. 뭐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를 관리하신다든지, 게임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신다든지, 뭐 당연히 세션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신다든지, 뭐 이런 옵션 정보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SQL은 여기 제일 타이틀로 썼지만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oSQL은 저희가 뭐 컨시스턴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SQL이 그러니까 RDBMS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 트랜잭션 처리잖아요. 그래서 특정 트랜잭션들의 보장을,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DynamoDB 같은 경우에 이제 API 방식을 제공하다 보니 아무래도 SQL이 더 친숙하시면 아마 RDBMS를 더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예로는 이제 게임 사용자 재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에 관련된 거니 어떤 트랜잭션의 완결성을 요구하고자 하시면 이제 SQL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일 처음에 써드렸지만 NoSQL이냐 SQL이냐는 어떤 솔루션도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 장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지에 대해서 결정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는 당연히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oSQL과 SQL의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적합한 곳에 이제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맨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혼합형을 또 고려하시는 것도 옵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다 NoSQL로 다 사용을 하시고 어느 한쪽인 이제 DBMS로 다 사용하시기보다는 정말 뭐 트랜잭션이 꼭 필요하신 부분은 RDB를 쓰시고, 그렇지 않고 어떤 더 빠른 성능에 더 많은 스루풋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일부 업무는 NoSQL로 적용을 하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하나 넣어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워너보겔 박사의 이제 멘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CTO시고 내부적으로 아마존닷컴의 워크로드를 쭉 한번 면밀히 보니 약 70%의 쿼리는 단 하나의 열을 조회하고 딱 약 20%의 쿼리는 조인 없이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서 단순하게 키를 넣어서 밸류를 가져오는 워크로드가 대부분이다라는 이제 얘기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NoSQL을 당연히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DynamoDB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이브 딥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규모와 상관없이 빠르고 유연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확장성이고요. 지금 초당 수백만 요청 처리라고 되어 있고 수백 테라 용량도 자동 확장합니다. 아마 여기서 DDB를 이제 써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DynamoDB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따로 용량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스루풋에 대해서 리드 스루풋, 라이트 스루풋만 설정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확장을 해드리고 용량뿐만 아니라 커패시티도 알아서 세팅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빠르고 일정한 성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10ms 미만의 이제 지연 시간을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더 빠른 성능을 원하시면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DEX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매력적인 이제 완전 관리형이죠. 저희가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DynamoDB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처리량만 설정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프로비저닝 해드리고 인프라도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높은 신뢰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전 내, 저희가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에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뭐 향후에 더 나오겠지만 저희 3개의 에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DynamoDB에 대해서 어색하신 분들은 정말 이 사용 사례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이제 고객사 사례를 조금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일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로 대표되는 게임에서는 저희가 기존의 분석 데이터를 이 고객께서는 이제 아마존 카우치DB로 관리를 하시다가 직접 아무래도 DIY로 관리하시려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장애 관리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결국엔 다이나모DB로 이관을 하셨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동일 비용 대비 그 비용의 10배 처리를 양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EA라든지 세 번째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RDB 기존에 그냥 네이티브 MySQL을 쓰시던 것을 저희가 NoSQL인 다이나모DB로 이관을 실제로 하셔서 그 게임 프론트엔드를 처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정도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저희가 사례를 이제 발표를 드릴 수 있고 단순히 이제 프론트엔드나 이제 분석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쪽 보시면 저기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갖고 계시는 이제 환경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하시는 환경이 있고 그 뒷단에 이제 분석을 위해서 DW를 구축하셨을 텐데 그 기존 DW 환경에서의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그쪽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이나모DB로 복제하신 후에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5분 소요됐던 쿼리가 지금 수초대로 단축됐다라는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많은데요. 아까부터 계속 이제 저희가 뭐 일관된 빠른 성능이라고 제공을 해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타이틀에도 써있듯이 어떤 규모의 요청에도 일관된 응답 성능을 저희는 제공해 드립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좌측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레이턴시입니다. 지금 리퀘스트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굉장히 높고 낮음이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저희는 일관되게 싱글 디지트 밀리세컨드 레이턴시를 이제 보장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다이나모DB는 아마존닷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여기 써 있듯이 저희가 초당 아마존닷컴에서 최대 1290만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루풋을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게임을 개발하실 때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다이나모DB도 오토 스케일링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때 리드 스루풋과 라이트 스루풋을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게임이 어느 정도의 처리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당연히 예상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 특정 값을 세팅하실 겁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미리 정해놓은 되게 넉넉하게 어찌 보면 버퍼링을 갖고 WCU, 그러니까 라이트나 리드 스루풋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저만큼이 과금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처리량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으신 처리량에 비해서는 더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미리 저 고정된 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로 워크로드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업 해드리고요. 사용량이 떨어지면 이제 스케일 다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실제로 빨간색 선으로 프로비저닝 된 값만큼만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하시다 보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더 빠른 성능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10ms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더 빠른 성능을 원하실 때 특히 여기 더 낮은 비용이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보통 더 빠른 성능을 데이터 레이어한테 원할 때 앞단에 이제 캐시를 두게 되죠. 그래서 캐시를 두게 돼서 더 빠른 성능을 이루실 수 있고 실제로 리드 인텐시브한 워크로드가 많으시다면 캐시를 둠으로써 실제로 뒷단에 퍼시스턴트 레이어인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작게 가져가셔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시려면 이 좌측과 같이 DB를 두시고 저희 이제 엘라스틱 캐시 같은 레디스 같은 캐시 레이어를 따로 두셔서 처리를 하셨다면 저희가 이제 덱스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덱스는 이제 아마 그 AWS DB 콘솔을 가보시면 DDB에 덱스 콘솔이 있고요. 거기서 바로 선택하셔서 클러스터 생성하고 거기에 캐싱하고자 하는 테이블만 선택하시면 바로 이네이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간편하시고요. 뭐 여기 성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희가 이제 밀리세컨드가 이제 마이크로세컨드로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고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노드도 다 확장 가능하십니다. 최대 10개까지 확장 가능하시고 이 덱스도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가 호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덱스 SDK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코드 변경 없이 바로 이제 참조해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보안에 대해서는 더 추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인 만큼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덱스 적용을 통한 지연 시간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샘플 코드가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다 저희 다큐먼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지금 그냥 일반 다이나모DB를 썼을 때 평균 5ms가 나오는데 덱스를 적용하면 0.2ms. 그래서 저희가 밀리세컨드가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캐시를 선택하실 때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엘라스틱 캐시를 선택을 하셔서 구성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덱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이제 크게 이렇게 대표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덱스도 엘라스틱 캐시와 어떤 그 내부 서비스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차이는 좌측 엘라스틱 캐시는 뭐 모든 DBMS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클러스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샤드를 15개까지 놓을 수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6TB 이상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그 레디스 같은 경우에 다양한 뭐 커맨드라든지 데이터 타입들을 이제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지만, 덱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이나모DB에 특화된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콘솔에서 선택해서 바로 이네이블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모DB에 대한 데이터 타입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명령어도 좀 약간 단순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빅션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스루 이빅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뭔가 변경을 했을 때 덱스에서 그 올드 버전을 이빅션 시키고 덱스 상태에서는 늘 새로운 버전을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 다이나모DB 전용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이제 덱스를 쓰시는 게 좀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나모DB를 세팅을 하시고 워크로드가 쭉 확장되다 보면, 특히 또 여러분들 다이나모DB를 써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파티션 키와 소트 키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키를 기준으로 이제 파티셔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게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워크로드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파티션에 업무가 몰리는 워크로드가 몰리는 핫 파티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핫 파티션이 생겨서 거기에 스로틀링이 걸릴 수 있고, 그 파티션에 접속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레이턴시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버스팅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 중에 제 좌측을 보시면 이제 디폴트 버스팅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5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용량에 대해서 그 해당 핫 파티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서비스를 써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크레딧 베이스로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버스팅을 소진하면서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본적인 버스팅 옵션을 다 사용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로틀링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파티셔닝을 하시게 되면 그게 뭐 2개, 4개, 5개, 보통 파티션이 이제 10기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핫 파티션이라는 거는 나머지 파티션은 그렇게 이제 워크로드가 몰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파티션에서 쓰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 스루풋을 다 모아서 저희가 그 특정 핫 파티션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로틀링이 걸린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스로틀링이 걸리는 부분을 감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다이나모DB 테이블에 나머지 파티션에 여유가 있다면 그 핫 파티션의 워크로드를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핫 파티션만큼은 스루풋을 더 올려드린다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댑티브하게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타이틀 나왔지만 대규모 이벤트인 저희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이 실효성이 입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3개의 에이지에 걸쳐서 데이터를 다 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토리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그 스루풋을 따라서 그 한계까지 저희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파티셔닝 되면서 성능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모D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AWS도 그렇고 아마존닷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요하게 쓰여지는 서비스인 만큼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이제 리인벤트 때 발표됐죠. 예,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이제 온디맨드 백업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실제로 지난 3월 말에 나왔죠. 저희가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도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복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기존에 백업 받은 부분을 정말 그 백업 그 당시의 이미지가 아닌 여러분들이 백업 리텐션으로 걸어놓은 그 윈도우 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으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3월 말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백업은 예, 여러분들이 정한 그 WCU, 예, 스루풋에 관계없이 예, 그 영향에 없이 저희가 바로 즉시 백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나모DB에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캡처를 해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나모DB 스트림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이나모DB에서 아이템별로 뭔가 추가 변경 기록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캡처해서 예, 서비스해 드리는 다이나모DB 스트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좌측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쓰고 있는 기능이고 어떤 백엔드 기능이죠. 트로피 기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고 싶으셨을 때 저희 지금 아마존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람다 코드로 받아서 키네시스를 가지고 예, S3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원하시면 이제 EMR을 돌리시게 되고요. 이제 람다에서 받아서 뭔가 실시간으로 캐시에 데이터를 꽂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실시간 집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모DB 뒤에 저희 람다를 통해서 이제 키네시스를 두고 S3의 데이터를 놓은 후에 EMR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예, 분석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입니다. 그 작년 리인벤트 때 저희가 발표를 드렸고 실제로 리인벤트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실제 저희가 실시간 데모를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글로벌 테이블에 대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동일한 빠른 지원 속도로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저희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그 리전별로 테이블을 로컬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결국에는 예, 해당되는 테이블들이 서로 동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적인 게임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모든 전 세계 사용자들이 동일한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고자 하실 때 이 글로벌 테이블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들이 쭉 길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 복제가 필요한 리전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스트리밍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테이블끼리 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템의 업데이트 타임이나 업데이트 리전을 속성을 추가하면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변경 내역인지 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모니터링 하셔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을 통해서 복제 지연 시간이라든지 복제 대기 건수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마 그 실시간 리더보드를 어떻게 한번 구성해 볼까 하고 저희가 샘플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테이블을 일단 생성하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리전별로 이제 당연히 테이블들이 이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계속 실시간으로 동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 특정 유저의 특정 게임의 스코어를 이제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를 유저 아이디가 아닌 게임별로 이 로컬 리전마다 GSI를 이제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 각각의 리전별로 게임 지역 서버는 로컬 테이블의 사용자 기록을 이제 빠르게 저장을 하실 거고요. 게임을 하심에 따라 예,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저희가 글로벌 테이블의 사상상 이제 데이터가 서로 이제 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테이블에 입력이 되면 이 GSI에도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각 리전별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면서 게임별로 어떤 스코어가 탑 10, 예, 어떤 유저가 지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데모를 하나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가능한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은 3곳입니다. 예, 유럽,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예제처럼
제가 특정 키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연히 지금 뭔가 초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고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 데이터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리전인 지금 아일랜드의 더블린 쪽 리전에서 더블린의 그 로컬 유저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다라고 보셔서 제가 저희 DU라고 했고요. DU 로컬 유저 1에 대해서 당연히 키를 줘야 하면 데이터가 없겠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음에 미국의 이제 오레곤 쪽에서 오레곤의 로컬 유저가 이제 스코어를 입력했다라고 보시고 오레곤 쪽에 지금 키는 없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의 리전에서 각각 로컬 유저가 데이터를 입력한 시나리오대로 이제 입력을 했고 당연히 다른 리전에서 해당 데이터가 조회되는지 보셔야겠죠.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오레곤에서 넣은 데이터가 지금 더블린에서 바로 조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샘플 데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라이트했고 어디서 리드했는지에 대해서 값이 다 이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이번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레곤 유저가 넣은 데이터가 잘 보이는지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연히 로컬에서 입력한 거니까 로컬에서 잘 보일 거고요. 해당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넣은 데이터가 더블린에서 잘 보이는지 보시면 지금 아까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 개의 리전에서 동일하게 데이터를 다 조회하실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테이블, 다이나모DB의 글로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열심히 끝까지 조회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더블린에서 로컬 사용자가 입력한 키값에 대해서 조회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이 해당되는 이 DDB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해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 그 코드를 기터브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참조하셔서 개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다이나모DB이고요. 다음에 오로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는 혹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게임을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커머셜 DB를 많이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MS SQL이라든지 아니면 오라클이라든지 이거는 dbengin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매기는 랭킹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빨간 선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랭킹이고 파란색이 오픈소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랭킹입니다. 이 간극이 점점 이제 좁아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만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상용 데이터베이스만큼의 어떤 성능이 이제 나오지 않고 가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커머셜 DB를 쓰자니 너무 비싸고 복잡함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발한 매니지드 R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MySQL과 호환 가능한 오로라가 있고요. 포스트그레스와 호환 가능한 오로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쓰신 만큼만 가격을 이제 지불하시면 되는 당연히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오로라는 여기 지금 뭐 저희 AWS 커스터머 중에 탑 100의 고객이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고 게이밍 고객 중 10곳 중 8곳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가장 그 밑에 워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맞고요. 그만큼 굉장히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고 다양한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를 선호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름을 세워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고객분들이 이제 포스트그레스보다는 이제 MySQL에 더 친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MySQL과 호환이 된다라는 점도 선호를 하시고 오로라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세션을 듣거나 어떤 익혀볼 기회가 되시겠지만 따로 이것도 다이나모DB처럼 용량을 따로 지정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10기가부터 64테라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만큼 자동으로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쓰시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 영향을 줄여주는 지연적인 읽기 복제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MySQL에 혹시 익숙하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빈로그 방식으로 로지컬하게 리플리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오로라는 쉐어드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하기 때문에 레그 타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AWS가 맡아서
관리해드리고 있고 기존 오픈소스 대비 저희가 한 약 5배의 성능이 개선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6번은 저희가 만든 만큼 저희가 서비스를 잘 해드리려는 기대감이라고 저희가 한번 적어봤고요.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출시됐지만 MySQL은 지금 거의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고객들이 쓰고 계시고요. 예, 성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소스 대비 간편성 및 비용 효율성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매력적인 거는 지금 기존에 MySQL을 쓰고 있으시다면 바로 오로라 리드 리플리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리플리카를 만들어서 복제한 후에 바로 스위치 오버 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5.6 버전하고 5.7 버전 둘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용량에 대해서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기가로 시작해서 64테라까지 알아서 저희가 늘려드리고요. 실제로 이 쉐어드 스토리지 볼륨은 수백 대의 스토리지 노드로 SSD를 장착한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3개의 리전에 걸쳐서 6개의 카피를 갖고 있고 당연히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오로라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는 실제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마스터 노드를 하나만 두실 수 있고 읽기 업무에 대해서 스케일 아웃을 원하실 경우에 리드 리플리카를 15개까지 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11월 이전까지는 본인들이 이제 직접 쓰시다가 리드 업무가 막 늘어나면 매뉴얼하게 이렇게 늘리셨어야 됐어요. 아니면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받아서 람다 콜을 한다든지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리드 리플리카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기능을 저희가 내놨고 실제로 리드 리플리카의 어떤 그 CPU라든지 커넥션 수를 모니터링 하다가 워크로드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리드 리플리카 수를 자동으로 늘려드리는 기능입니다. 관리형 서비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DBMS 배포하고 패치하고 업데이트 해드리는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고요. 원하시는 경우 체크박스만 선택하시면 저희가 암호화도 처리해드립니다. 백업도 저희가 알아서 받아들이고 아까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스케일 업다운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자동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성능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사례고요. 기존 네이티브 MySQL을 쓰시다가 RDS MySQL 쓰시다가 오로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 비포 같은 경우에 이제 15ms를 쓰다가 오로라 전환 후에 전체적인 일랩스 타임이 이제 5.5ms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오로라 클러스터였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 결국엔 멀티마스터가 작년 리인벤트 때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프리뷰 단계고요. 기존 말씀드렸듯이 현재 오로라 클러스터에서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 노드는 단 한 대밖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터 노드 하나에 리드 리플리카를 구성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쓰기 성능을 뭔가 확장하고 싶으실 때 읽기 쓰기가 가능한 마스터 노드를 2개 이상 구성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기존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쓰기 성능을 확장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샤딩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든 RDB 성능으로 인해서 분산을 하든 결국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분산을 하시고 각각의 HL을 위해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실 경우에 당연히 이제 메인터넌스로에 대한 버든이 더 늘어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의 가장 큰 단점은 관리하실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전체에 걸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려고 하실 때 여기 지금 보통 링크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서버의 용어고 오라클은 이제 DB링크 같은 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을 따로 만들어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긴 아픔을 갖고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해야만 하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샤딩을 이렇게 구현하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로직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멀티마스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쉐어드 볼륨을 갖고 있는 2개 이상의 마스터 노드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들은 인스턴스 간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케일 아웃이 특히 쓰기 성능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안 됐다면 뭔가 성능이 뭔가 더 필요한 스루풋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마스터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스케일 아웃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썼듯이 링크드 서버 같은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쉐어드 볼륨을 통해서 통합된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큰 장점은 이제 내구성이겠죠. 특정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마스터 노드로
붙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딩을 구현했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쪼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졌었다면 지금 이렇게 멀티마스터를 구성하신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속적인 쓰기 성능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특정 단일 마스터 노드에서 저희가 지금 오로라가 가장 큰 볼륨이 R416X라집니다. 저희가 20만 라이트 퍼 세컨드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상의 뭔가 성능을 원하실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셔서 쓰기 성능을 더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본 세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QR코드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고요. 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AWS는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는 혁신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프리뷰 중인 멀티마스터를 평가판을 신청하셔서 써보실 수도 있고 또 다이나모DB를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 쓰시면서 다양한 어떤 기능 개선이라든지 불편하신 분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